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 초기 국가 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조선의 성립과 멸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이 멸망했음에도 이후에 한반도에는 여러 초기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세워진 국가들은 여러 부족이 맹주를 중심으로 결합된 연맹 왕국 형태였습니다. 이들 연맹 왕국은 왕권이 취약해서 각 부족의 자치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안도 주로 왕과 부족장의 회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초기에 있었던 각 국가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지도 위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자면 가장 먼저는 부여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부여는 초기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을 지녔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이 있었습니다. 부여 밑에는 고구려가 있었는데 고구려 역시 부여와 같은 연맹 왕국으로서 5부족 연맹체로 운영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국가 중대사를 왕과 족장이 함께 논의했는데 이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독특한 풍습으로는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동쪽에는 옥조와 동해가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국력이 약했고 고구려의 정치적 지배를 받았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는 국가였는데요. 대신 읍군, 삼로라는 군장들이 각 음락을 다스리면서 운영되었습니다. 옥저의 대표 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 동해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구려, 옥저, 동해의 풍습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려의 서옥제는 혼인 이후에 신랑이 일정 기간 신부의 집에서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머무르는 풍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신부가 될 여자아이를 신랑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다음 정식으로 예물을 주고 혼인시키는 풍습이었습니다. 한편 동해에서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는 각 음락별, 산과 천을 경계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풍습이었습니다. 이는 이웃 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려 했다는 점이긴 했지만 그만큼 교류가 적음에 따라서 동해의 발전이 더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남부를 살펴보면 마한, 진안, 변한 등의 각 소국 연맹체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마한 세력이 가장 컸는데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당시 마한, 진안, 변한, 사만을 대표해서 사만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만에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는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신성한 지역으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사만에는 정치적 지배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반도 초기 국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특히 연맹왕국의 특성과 초기 여러 국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